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서울시 시범 사업으로 입국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의 연락이 두절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추석 연휴를 맞아서 지난 15일에 숙소에서 나간 뒤 18일 날 복귀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탈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이 추측이 맞다면 한 가지 의문이 싹 틉니다.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곳은 우리보다 훨씬 낮은 임금 100만 원 내외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네. 왜 이탈이 없을까? 더 높은 임금을 찾아서 이탈하는 현상이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게요. 자, 근데 일단 그럼 이전부터 정말로 이 이탈자 2명은 더 많은 임금을 찾아서 떠난 것이냐. 일단 이게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추정하는 근거가 뭐예요? 그 임금 불만에 대한 그 추정이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 기대치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네. 대부분의 고용 형태가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했을 때 월 임금이 200만 원도 안 되는데 여기서 숙소비, 생활비, 교통비를 제하면 이 실수령액이 별로 안 된다, 줄어든다라는 거고요. 여기다 이제 풀타임도 아니면 더 줄어드는 거고요. 예. 차라리 제조업으로 가서 주 52시간을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떠난 게 아니냐라는 추측인 겁니다. 예. 실제로 그 고용노동부 관계자 말에 따르면 가사 관리사들 사이에서 월급이 적기 때문에 불만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확인이 된 바가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난달 교육수당이 제때 지급이 안 됐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범 사업이 단기 계약으로 7개월짜리 계약이었는데 이 계약 이후에 연장이 가능할지에 대한 확답이 없었다는 점도 좀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시범 사업이니까 이번에 그 입국한 그 가사 관리사들이 7개월 뒤에는 돌아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이론상으로는. 네. 전반적으로 뭐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했던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한다. 네. 알겠고요. 자, 네. 그러면 이제 그 본래적인 문제의식. 싱가포르나 홍콩은 우리보다 덜 주는데 덜 줍니다. 이탈한다는 얘기는 별로 안 나오는 거 어떻게 된 거냐. 이 부분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들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선 그 인하대 경제학과의 천소라 교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임금만 놓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싱가포르는 싼데 왜 우리는 비싸게 주는데 왜 나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고 서비스업 지금 구인난이 되게 심각하거든요. 언제든지 밖에 지금 사람 구한다는 굉장히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긴 한데 그러면 사실은 이탈할 수 있는 유혹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네. 정리를 해보자면 그 싱가포르가 홍콩은 이제 한국과 노동시장 구조가 아예 다르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탈한다고 다른데 더 높은 임금 자리 찾는다는 게 보장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야에서 돈을 벌 여지가 크다는 점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요인은요? 다른 요인은 일단 두 나라 모두 가사도우미나 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시행되어 왔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홍콩 같은 경우는 1970년대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도입이 됐었는데 현재에도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거의 40만 명에 달하는 가사관리사가 건너왔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제도가 정착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가사관리사들은 정부의 표준 고용 계약서에 따라서 각 가정과 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약 기간도 2년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숙식을 제공하고 또 본국에 오갈 수 있는 교통비도 지급을 하고 있고 업무상 상해 치료비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경비 상당 부분을 지급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월급 액수는 우리나라가 높지만 우리나라는 경비를 지급을 안 해주는 안 하죠. 거고. 네. 그 비슷한 그럼 또 이제 따지고 보면 그게 그거일 수도 있다. 네, 더 높을 수도 있는 거고 예. 사실상 외국인 가사관리사 입장에서 보면 그 숙식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수입의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애당초 싱가포르나 홍콩은 우리의 본보기가 될 수가 없었다. 없었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우선 지난달 27일 날 국회에서 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예. 당시 오세훈 시장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서비스 개시를 일주일 앞둔 지금까지도 어렵게 도입한 제도가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줄곧 임금이 높다라는 점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과연 이게 현실에 부합하는 의견인가? 단지 임금의 액수만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의문이 이번 이탈 사례로 올라온 셈이죠. 이 말을 한 게 지난달 27일. 그러니까 네. 가사관리사 2명이 이탈하기 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나저나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전문가들이 짚어줬습니다. 네. 그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담당 부처가 전부 다르다는 점이었는데요. 네. 가령 체류 관리는 법무부에서 하고 있고 인력 수급이나 근로관리 감독은 고용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정책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 정책과 관련된 기관만 16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하지만 가사관리사 하나만 놓고 본다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인데요. 예. 그 한국이민다문화정책연구소의 정지윤 소장 이야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갑자기 지금 방안을 막 만들어내거든요. 네. 하고 또 뭐 이걸 3년까지 연장을 시켜주겠다. 네. 이제 이렇게 먼저 말을 내뱉을 게 아니라 분산되어 있는 부분을 지자체하고 중앙기관인 고용노동부가 맡았잖아요. 그러면 요 두 군데에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돼야지만 이런 사태들이 일어났을 때 책임 전가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거저거 따을 거 우리만의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담당 부처 좀 통합을 해가지고 네. 단일화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